안녕하세요. 개별의 빛나는 마음을 찾아내는 임상심리사이자 별의별 다양한 이야기의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북텐더 앨리스입니다. 책 읽는 청주는 모두가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고 함께하는 시민 독서 운동인데요. 이번 후보 도서 중 시민 여러분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제가 15권의 책을 이야기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청주 후보 15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반 5권, 청소년 5권, 아동 5권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일반 도서 5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탑 30 명화편이 있고요. 하얼빈, 아버지의 해방일지, 그리고 밝은 밤, 나의 꼬마 선생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짜잔! 이건희 컬렉션 탑 30 명화편입니다. 청주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있는데요. 보이는 수장고라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죠. 올해 말까지 수장고로 이건희 컬렉션전이 일고 있습니다. 김한기 작품인 여인들과 항아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세계의 기증 이건희 컬렉션을 책으로 만난다면 더욱더 깊이 있게 미술 작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짜잔! 두 번째 책은 하얼빈입니다. 멋진 결과물 뒤에는 언제나 많은 준비와 시행착오, 노력이 따르는데요. 하얼빈에는 제목부터 안중근을 떠오르게 하는 작품입니다. 약 120년 전에 그가 지키려던 이 땅을 우리는 그의 소망처럼 꾸리고 있는 걸까요? 안중근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친숙한 만큼 사건 전후에 그의 일상은 친숙하지 못하는데요. 작가는 그를 포수라고 했습니다. 작품 안에서 아버지도 아들에게 포수로 대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름다운 솜씨다, 짐승을 쏘기에는 아깝구나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는 주인공에게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 거사에 대한 성공과 신뢰를 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고증을 거친 작가의 손을 거쳤기에 그와 함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마치 잘 차려진 한정식집에 초대받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짜잔! 이번 책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인데요. 우리가 윗세대인 부모 아버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화해하지 못한 채 이별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첫 장면은 언뜻 보면 무거울 것 같기도 하지만 전봇대의 머리박고라는 설정은 어딘가 모르게 가벼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전직 빨치산으로 자본주의 한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회주의자인데요. 이념적인 모습은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함께 지냈을 사람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딸인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내가 알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었을까요? 장례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회적인 영역까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모르겠다, 싫다는 말로 치부하고 가두어두었던 아버지를 아버지의 3일간의 장례식을 통해서 딸인 나에게 해방되어서 이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짜잔! 세 번째 책은요, 밝은 밤입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있다면 이번에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살의 주인공 지영은 바람 피운 남편과 이혼하고 도망치듯이 바닷가 마을 도시인 희령이라는 곳으로 직장과 거처를 옮겨갑니다. 희령이라는 곳은 10살 때 엄마랑 할머니 집에 놀러 가기 위해서 방문했던 곳인데요. 그 후로는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입니다. 여전히 어지러웠던 어느 주말에 같은 아파트 할머니로부터 인사를 받게 되고요. 그 할머니는 자신을 먼저 알아본 실제 할머니였던 겁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엄마와 할머니와의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할머니를 뵌 적 없는 지연은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이웃이자 혈육인 할머니의 집에 갔다가 건네받은 흑백 사진에는 자신과 같은 모습을 한 여인을 보게 되었고요. 그 여인은 할머니의 엄마였습니다. 이렇게 4대를 거친 여성의 이야기가 흐르는데
100년의 시간 동안 사랑, 우정, 아픔 등의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지연은 증조할머니에게서 자신을 느끼기도 하고요. 팔순을 앞둔 할머니에게서도 순환아기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100년의 시간을 통해서 네 사람이 역동하는 사랑은 따뜻하고 단단합니다. 짜잔! 나의 꼬마 선생님. 아기는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 육아가 현실이 되면 단편적인 수식어로 표현할 순 없습니다. 세상에 막 나온 아이는 모든 경험이 처음이고요. 부모 역시 부모가 처음이니 서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도 아이도 하루하루가 고됩니다. 신기하게도 마냥 힘들다고만 할 순 없습니다. 청주의 작은 빌라에 사는 5살 꼬마는 저자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인생을 배우는 부모의 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보다 보면 흘릴 눈물보다는 더 많은 웃음이 피로의 탑을 넘어서 사랑의 산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위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동도서 5권은 마스크 요정과 꼬마 꽃별, 악당의 무게, 7번째 노란 벤치, 경성기억극장, 오늘부터 베프베프입니다. 짜잔! 마스크 요정과 꼬마 꽃별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를 돌보는 것인지 아이가 어른을 돌보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누구누구 어록이라는 말이 저절로 생기는데요. 마스크 요정과 꼬마 꽃별에서는 작은 봉숭아 밭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아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약 3년간 마스크에 익숙해진 우리네이지만 주인공은 그 이전부터 마스크를 써야 했던 아이인데요. 천식으로 마스크를 갖고 다니고 소리도 크게 내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 특별했던 마스크가 평범해지고 특별했던 비대면이 평범해지게 되면서 친구를 못 만나는 시간에 아파트 화단 빈터에 봉숭아 씨앗을 심는데요. 자라나도록 돌보면서 정성을 기울이던 어느 날 꼬마 꽃별도 길고양이도 그 외 자연의 존재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지키고 싶어지죠. 이 아름다움을 모르고 개간하려는 관리소 사람들에게 마스크 요정은 어떻게 아름답다는 말을 하게 될까요? 짜잔! 악당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저마다의 자리가 있죠. 악당의 무게에서는 5학년 수용이가 만난 들깨, 악당이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수용이는 왜소한 체격의 내성적인 아이인데요. 동네 산책을 하던 중에 요구르트 색깔의 옆구리에 붉은 스프레이 자국이 뚜렷한 길들여지지 않은 개를 만나게 되고 그 개에게 악당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면서 이를 지키려고 하는데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반려동물은 버려지기도 하는 현실을 꼬집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생생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릿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개와 아이의 우정 이야기가 아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랍니다. 사람과 개, 사람과 동물, 모든 생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7번째 노란 벤치입니다. 함께 하기는 사람과 사람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7번째 노란 벤치에서는요. 지난 여름에는 할머니와 둘이 앉아 있었던 벤치였는데 주인공 지호는 이제 혼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러던 중 벤치에서 하얀 개 한 마리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 등 특별하고 소중한 이웃을 만나게 되는데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연속인 우리네 삶, 두려움과 아쉬움,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인 데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우리에게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잔잔하고 따스한 영화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짜잔! 경성기억극장입니다. 덕구는 12살인데요. 이상한 할아버지와 마주치게 된 다음에 이를 계기로 경성기억극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극장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경성기억극장은 사람들의 잊고 싶은 기억을 지워주는 곳입니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 부끄러운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죠. 그래서 잠들기 전에 이불킥을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차라리 기억을 지워버리면 마음이 편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해보았을 겁니다. 이 책은 1945년 1월부터 8월까지가 배경인데요. 그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를 달하던 시기입니다. 물론 살아가고 있던 그들은 막바지를 꿈꾸기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마스크 종식을 꿈꾸기만을 바랬던 것처럼 말이죠. 해방이 코앞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독립운동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억 따위는 지워도 된다고 믿는 과학자, 원치 않게 전쟁에 내몰린 군인 등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격동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주인공 덕후도 기억을 지운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었다 변명하기보다는 받아들이지 못함을 부끄러움으로 인식하고 다시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로 결심하는 덕후를 통해서 넘어져도 꺾이지 않는 인간 내면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없었던 일처럼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과거의 명암을 똑바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베프베프,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주변의 소중한 존재, 친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라고 하면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주고받고 맛있는 것도 서로 같이 나누어 먹고 싶죠. 오늘부터 베프베프에서는요, 카드가 뜻하는 바가 달라진 현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유림이, 체크카드가 갖고 싶지만 급식카드를 갖게 된 서진이, 그리고 오래전부터 급식카드를 사용하고 있던 소리가 돌보는 고양이, 이들 간의 며칠간을 그렸는데요. 급식카드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서 겪는 좌충우돌은 가난이라는 틀 안에 가두지 않고 학교, 집, 가족 속, 친구들 사이에서 아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의 결을 문장으로 그렸습니다. 친구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실행이 안 될 때 드는 마음, 나보다 다른 친구가 더 친한 것 같아서 꼬깃꼬깃해지는 마음, 별로였지만 의외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궁금해지는 마음, 엄마한테 가끔 화도 나지만 좋은 기분은 나누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어른들한테 화가 나는 마음, 급식카드로 마음을 졸이고 싶지 않은 마음 등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마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 도서 5권은요. 클로버, 훌훌, 순례주택, 별일 아닌데 뿌듯합니다. 위로의 미술관입니다. 짜잔! 클로버입니다. 일상은 늘 자잘한 것 투성이에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의 삶은 참 대단해 보이죠. 어떻게 저런 행운을 얻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클로버는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소년 정인이와 고양이로 둔갑한 악마 헬렐이 함께 보내는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정인이는요,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는 다르게도 자신의 삶은 응달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 정인이에게도 아지트는 있습니다. 햇볕이 가득한 운동장은 아니고요. 버려진 것들이 쉬고 있는 폐지 수거함이 바로 정인이의 아지트입니다. 어느 날 아지트에서 검은 고양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검은 고양이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을 악마 헬렐 벤 샤르라고 소개를 합니다. 휴가 중이라고 하는 헬렐은 주특기인 유혹으로 정인이의 욕망을 계속해서 건드립니다. 하지만 잘 넘어가지 않는 단단한 소년인 정인이. 그렇지만 10대의 흔들림은 당연한 거죠. 세상은 자꾸만 정인이에게 요행을 자꾸 바라게 하는데요. 만약에 라는 말 한마디만 된다는 헬렐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입니다. 무수하고 뜬모를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대 정인이는 정답 없는 질문이지만 끊임없이 질문해 갑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갈래길이 떠오르지만 선택은 한 가지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스스로 똑바로 비치는 거울이 되고 거울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는 책과 마주합니다. 짠! 훌훌입니다. 나에 대한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접하면서 타인을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타인의 상처와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훌훌은 타인의 슬픔과 아픔에 기꺼이 다가가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생 서유리는 엄마 서정이에게 입양되었다가 버림받고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거리만 두고 외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유리는 2년이 지나면 대학생이 되고 이런 너절한 과거는 없던 일로 하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고요. 생각지도 않게 홀로 남겨진 엄마의 아들인 9살 연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연우를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되고 연우에게선 엄마의 가정폭력의 흔적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할아버지는 암투병 중인 것 같습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날아가고 싶었던 유리는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는 일도 타인의 상처를 직면하는 일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린 소중한 사람들과 주고받는 이해와 선의를 미루지 않습니다. 심리적 거리두기를 하던 유리가 그들을 알아갈수록 비슷한 상처를 발견할수록 마음은 오히려 훌훌 가벼워지는데요.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독립을 꿈꾸던 18살 소녀가 곁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정을 통해서 버거운 데는 각자의 이유가 있지만 훌훌 가벼워지는 방법에는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수록 우리는 좀 더 훌훌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잔! 순례주택입니다. 빨간 벽돌 빌라 느낌의 바탕에는 흰색 페인트 칠로 칠한 듯한 표지를 펴는 순간 어찌 보면은 가벼워도 너무 가벼운 가족이 등장합니다. 약간은 막 나가는 수리민의 네 식구가 소위 말해서 쫄딱 망한 뒤에 순례주택으로 이사를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엄마는 솔직히 말해서를 2번 말하는 버릇이 있는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아빠는 누군가에게 얹혀 사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언니는 라면을 끓일 줄도 모르고 컵라면에 물만 겨우 부을 줄 아는데요. 평소에 업신여기던 순례주택으로 이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인 16살 수리미는요. 어릴 적에 엄마의 몸이 좋지 않아서 외할아버지에게 맡겨졌었는데 얼떨결에 할아버지와 같은 빌라 건물주이자 할아버지의 옛 여자친구인 김순례 씨의 손에서 컸는데요. 순례 씨와는 속 이야기까지 나누는 일명 최측근입니다. 순례 씨는 평생 세신사로 일하면서 재산을 일구었고요. 그 결실이 바로 순례주택입니다. 16살 수리미의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75살의 순례 씨의 이야기도 재미를 돋굽니다. 순례 씨의 이름은 순하고 예의 바르다 라는 뜻에서 순례자에서 따온 순례로 개명했는데요. 지구별을 여행하는 순례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괴짜 할머니입니다. 썩지 않는 쓰레기가 인생 최대의 고민인 순례 씨는 자신의 인생의 순례자이고 싶어 하지 관광객은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돌보고 성찰해 나갑니다. 막 나가는 수리민의 가족이 이런 순례 씨를 만나서 조금씩 바뀌어 가는데요. 상징적인 물건인 줄자도 나오는데요. 줄자는 책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짜잔! 별일 아닌데 뿌듯하다입니다.
삶에서 닥치는 어려움은 실패로 치부할 것인지 경험으로 여길 것인지 참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주 듣게 되는 단어인 제로 웨이스트. 지구를 위해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어디 없을까 찾아보면서 시도해보는 게 제로 웨이스트인데요. 폐기물 배출량을 줄여서 제로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관심이 있어서 시도는 해보지만 유지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별일 아닌데 뿌듯합니다는 제로 웨이스터의 비건까지 실천하면서 온몸으로 부른 지 5년이 된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폐기만으로 시작한 초보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중수가 되고 고수를 바라보면서 자기만의 철학을 정리하기까지를 생생하게 담았는데요.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라고 해서 모두에게 경각심을 줬죠. 누구보다 자식 사랑이 대단한 우리 부모들이 어쩌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는 걸까요? 저자는 늘어놓으면 어마어마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시작해보면 못할 만큼 어려운 일도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택해서 조금씩 해보라고 권하는데요. 작가의 말 맞다나 지금의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어른들의 몫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짜잔! 위로의 미술관입니다. 지친 하루의 끝에 위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죠. 좌절이 난무했던 하루의 끝에는 외로움이 자리하기도 하고요.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가 아닌 혼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걱정, 불안, 외로움, 절망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일어난 예술가들이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겁니다. 누가 봐도 늦은 나이에 도전하고 타고난 결핍, 정신적, 육체적 결핍, 폭력적 시대 등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가 하면 홀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새로움을 창조해내기도 하면서 일상의 쉼과 행복이 되는 존재를 다루기도 하는 25명의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 라는 르누아르의 말은 오늘의 경험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15권의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마음에 와닿는 책이 있었을까요? 앨리스는 마음속에 꼽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실까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책을 청주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택해주세요. Right now!